병원에서 살아남기, 류시화 인생 우화. 세상의 다른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해움에도 다양한 질병이 있었다. 또한 다른 장소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해움 사람들도 똑같은 두려움과 의지를 갖고 병마와 싸웠다. 외과 수술 처치가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는 이발사 겸 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대개는 질병에 대처하는 자가요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듣지 않는 경우에는 숲속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민간 요법사 테클라를 찾았다. 테클라는 늙고 여인 몸에 등이 굽었으며 긴 코에는 검은 뿔테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외모 때문에 아이들은 그녀를 무서워했다. 말년에는 기억을 대부분 잃긴 했어도 그 전까지는 뛰어난 치료사였다. 매년 여름 테클라는 약초와 버섯과 곤충들을 채집해 햇볕에 말린 다음 다양한 가루약과 묘약을 만들었다. 그녀가 매우 고차원적인 의술에 통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각한 병을 앓을 때만 도움을 청했다. 그녀가 준비한 묘약과 처방전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효과를 발휘했다. 만약 신의 뜻에 따라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사람들은 테클라에게 환자를 데려가 일단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 그러고 나면 테클라는 여기까지는 그녀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신의 결정에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를 평온히 받아들였다. 해움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워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의사에게 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는 큰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전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 번은 해움 사람 하나가 한쪽 다리의 상태가 나빠져서 부재시치의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부재시치에 사는 사촌이 해움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 몰상식한 인간들이므로 돌팔이 의사나 늙은 주술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현대인답게 병원에 가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병실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의사가 남자 간호사와 함께 나타나 환자들의 다리에 연고를 바르고 마사지를 할 때마다 환자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 7번째 하늘, 물질 세계에서 가장 멀리 있으며 신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울려 퍼질 만큼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나 해움에서 온 이 환자는 아무리 심하게 다리를 마사지해도 매우 편안하게 심지어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 기이한 상황이 날마다 반복되었다. 마침내 옆에 침상에 입원한 젊은 남자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해움 사람에게 물었다. 그 젊은이는 의사와 간호사가 다리를 마사지할 때 가장 크게 비명을 지르곤 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마사지 받는 동안 모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흐느껴 울기까지 하는데 당신은 다리가 몹시 안 좋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미소를 지을 수가 있죠? 비결이 뭔가요? 우리의 해움 사람이 대답했다. 젊은이, 어떤 멍청이가 아픈 다리에 연고를 바르고 마사지하게 내버려 두겠는가? 그렇게 해봐야 아픔만 더할 뿐이야. 그래서 나는 아픈 쪽 다리를 감추고 날마다 건강한 다리를 내밀어서 마사지를 받는다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피로가 풀리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이후 해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옆 병상의 젊은이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남자의 지혜를 높이 칭송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병원 치료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이 해움 마을 환자는 결국 다리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병원에서 발생한 몇 가지 합병증으로 고열에 시달리다가 7번째 하늘로 가고 말았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다. 하지만 나이 많은 프로임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프로임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냉정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의문을 참지 못한 여인숙 주인 레이조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다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한 그 가련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지 못했어요? 들었지. 프로임이 매우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의 죽음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전혀.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내가 그를 싫어하겠는가? 그는 내가 무척 아끼던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끔찍한 병원에 가지 말라고 내가 그토록 누누이 경고한 거야. 그런데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얘기해 줬는데도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된 건 어디까지나 그 친구의 선택이었어. 따라서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프로임의 끔찍한 경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레이조르의 거듭된 질문에 노인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하루는 내가 나이를 먹었나 보다고 느끼게 되었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데도 귀가 잘 들리지 않았거든. 아내가 걱정을 했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재시치의 그 병원으로 가서 청력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어. 그래서 둘이서 그곳으로 갔지. 당신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온갖 기분 나쁘고 쓸데없는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는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검사 결과 내가 늙었기 때문에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었다는 거야. 나는 입원을 할지 집으로 돌아갈지 잠시 망설였어. 그런데 갑자기 이 의사가 실로 멍청한 친구라는 판단이 드는 거야. 왜 그는 나의 양쪽 귀가 똑같은 나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똑같은 나이인데 왜 한쪽 귀는 멀쩡하고 다른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거지? 그런 판단이 서자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빠져나와 전속력으로 집에 돌아왔어. 그래서 그런 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당신들에게 충고하는 거야.